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코스피는 종가상으로 플러스 0.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었네요. 플러스 0.9%였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는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최근 상승폭에 비한다면 준수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는 자동차 쪽에서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하지만 이것도 낙폭이 그렇게 깊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파란불이 그렇게 깊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불 내에서는 펩트론, 며칠 전에 한 차례 하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20%의 급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은 다소 쉬어갔었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또 한 번에 6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을 보세요. 4일 연속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조금은 쉬어갔습니다.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파란불이 들어왔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카카오,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왔고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은 여전히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SK하이닉스, 신성통상, 알테오젠, 두산에어빌리티, 하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의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나스닥은 0.3%, S&P 500은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고, 반면에 반도체 지수는 무려 2%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내 증시에는 조금은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많이 반등이 나왔었던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반도체주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플러스 0.9%, 대만은 무려 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대만 증시를 보시는 것처럼 대만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출이고 반도체 업종입니다. 아마 국내보다 업종의 비중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만의 시장 흐름이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안 봐도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하이닉스는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은 쉰다는 것은 전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HBM 쪽에서 결국은 반도체 상승의 주된 이유는 AI 반도체, HBM, 그쪽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은 반등이 나왔지만 어찌 본다면 최근의 반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여기 1년 평균선 있죠? 241선입니다. 지난 24년 하반기였어요. 8월쯤에 1년 평균선이 깨지고 나서 단 한 번도 1년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즉 결국은 이 종목이 정말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1년 평균이라는 것은 그만큼 악성 매물이 존재하고 저항이 심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보면 1년 평균선 가격, 이게 뭐 조금 수렴한다면 61,000원 구간쯤, 그쯤에 1년 평균선의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고점이 있었죠. 그 고점 라인이 61,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1,000원 부근 있죠, 딱 정확하게 이 가격이 아닙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저항이 심할 수가 있다, 그 점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최근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오늘 조정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주가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많은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60, 120, 240 이 많은 이평선들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나온 시점을 잘 보면 자, 이쯤이었죠. 여기는 정확하게 5일선부터 해서 121선까지 거의 5개 이평선이 모두 수렴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월부터 수렴을 하긴 했었지만 4월달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평선을 모았다는 것은 한 번쯤 어느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 그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이게 주가 상승에 결정적이진 않을 수 있어도 하방 지지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1년 평균선, 그 이평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쉬어가는 구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간략하게 보면 4일 동안에 빨간 양봉이 들어왔었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여전히 코스피는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에 비해서는 오랜만에 파란 음봉으로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더 많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 또는 조정의 구간,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었다면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해 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분명히 수익을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단기 차익 실현 헬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현재 지금 보는 추세선 있죠? 언제든지 그 추세 하단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날이라서 그런지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도 연속적인 협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카드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은 현재의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2차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지속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이런 부분까지 연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단차를 말씀드린 것처럼 11일이니까 국내 시간으로 13일 새벽, 금요일 새벽이 되겠죠? 그때부터 로보택시의 시험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테슬라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쯤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5%였나요? 크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던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테슬라 관련주들 어제 오늘 주가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 차례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 시초가에서 꽤나 큰 낙폭이 나오면서 손절 처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번 주는 굉장히 임박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제 오늘 주가에 한 차례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근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머스크와 트럼프의 충돌, 그거는 지난 재료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한 차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로보택시 시험 운행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번 주에 가볍게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상법 개정안 그리고 긍정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 이렇게 여러가지 삼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저는 한 차례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하반기의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2년 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23년 당시의 시장 흐름이 괜찮았었죠. 하지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시장 바로 일본 니케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니케이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정부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또는 기업에게 자본 효율 개선 계획을 공개하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엄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 또는 여러가지 주주환원 정책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3년 당시에도 물론 국내 시장도 좋았었고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국내 시장도 가파른 상승이 나왔지만 만약에 정말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 조정을 딛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쪽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방향성이 먼저 세워져 있다면 종목들을 베팅해서 얼마나 더 보유할 수가 있고 지금은 다소 한 발 물러날 때인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은 또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조금 쉬었던 방산 관련주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상승장에서 조금은 쉬었던 업종이 있다면 지수가 기간 조정을 보인다든지 가격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오히려 반대로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맞춰보시면서 여러 전략들을 세워나가자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